한 클럽에서 능숙하게 물건을 훔치는 손버릇이 나쁜 한 여자. 훔칠 만큼 훔쳤는지 클럽을 나와 태연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 그녀를 쳐다보는 한 사람. 그녀는 집에 도착해 작업용 가발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뛰어난 교감 능력으로 휴식 시간에 비둘기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둘기야 먹자. 무난하게 지나가는 하루 같았지만 스르르 돌아가는 문고리. 이상한 낌새를 느낀 줄리아는 문 쪽을 바라보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웬 수감시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향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 그를 피해 뒷걸음치던 줄리아는 알고 보니 이 사람들 또한 수감자였고 줄리아에게 경고를 해주려고 한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목 뒤에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한 줄리아는 자신의 목 뒤에도 같은 장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실험실로 옮겨진 줄리아. 계속되는 전기 자극으로 인해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녀의 뇌 속 정보들이 아까 그 장치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줄리아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벽을 참지 못하고 가위를 훔쳐버립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줄리아는 감옥에 다시 수감되고 불이 꺼지자 갑자기 조커로 변하고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싫다고 하는 흑형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손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냅니다. 이어서 다른 수감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그들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줄리아의 과감한 행동이 못마땅한 흑형은 경찰을 기다리자고 하지만 이미 감옥 서열 1위인 줄리아는 여길 빠져나가기로 결심한 상태였죠. 그렇게 줄을 완성하고 가위를 매달아 철창에 흐르는 전기를 차단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조금만 더 옆으로 던졌다가는 가스관을 건드려 스파크와 함께 불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정신 나간 줄리아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며 가스관으로 타겟을 바꿔버립니다.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감옥 서열 1위인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무리 영어라도 저게 가능할 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스가 새기 시작하고 스파크와 함께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을 탈출한 줄리아와 부하 원투. 줄리아는 말도 안 되는 방향 감각으로 마치 이곳에 와본 사람처럼 건물을 헤쳐나갑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쇠막대기를 마치 든든한 야구방망이처럼 들고 전진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갇혀있던 곳은 누군가 사는 주택처럼 보였고 집안 곳곳에 이상한 조형물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하 원이 출구를 찾아내고 딱 봐도 주인 지문만 인식할 것 같은데 손을 대보는 부하 원. 경보와 동시에 아까 봤던 조형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둘은 기계를 피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데 부하2도 부하1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를 틈타 도망가려던 줄리아의 눈앞에 나타난 한 남자. 짜잔! 그의 이름은 엘릭스. 그는 IT 회사의 CEO로 감성을 갖춘 AI를 개발하기 위해 인체 실험을 몰래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 것을 알게 되고 빡친 엘릭스는 AI에게 무언가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죠. Take care of this. Yes, Alex. 그리고 살벌한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소형 로봇들은 레이저로 그녀를 죽일 기세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덩치 큰 멍청한 로봇은 들고 가도 되는 시체를 굳이 바닥에 끌고 가며 소형 로봇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미친 협업 능력을 보여줍니다. 개새끼야! 다음날 퇴근 후 돌아온 엘릭스. 줄리아는 그에게 CR도 안 먹힐 말을 하는데 그는 또 선뜻 그녀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And if she speaks, rip out her tongue. 곧바로 살벌한 말을 남기고 다른 방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후
로켓 배송이 도착하고 앨릭스는 택배를 받기 위해 줄리아의 입을 봉인해 화장실에 가둬둡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해보려 하지만 완벽한 블라인드 시스템. 하지만 흑형도 제압한 힘을 발휘해 구조물을 부수고 겨우 발꼬락질 몇 번으로 블라인드를 꺼버리죠.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해보는데 혼자 살면서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건지 이 새끼. 혼자 살면서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건지 최첨단 방음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려는 택배 직원. Thank you, sir. 앨릭스는 그의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던 그녀의 뇌를 스캔해보는데 그녀의 뒷목에 주입되어 있는 장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사 결과 줄리아는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보다 자유롭게 풀려있을 때가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더 많은 문제를 풀게 하려는 앨릭스. I need you to do more. 그런데 주도권을 잡은 것 같다고 판단한 줄리아는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시도해봅니다. I want real food. Steak, chicken, grilled cheese. I want a shower every night and I want actual clothes. 하지만 줄리아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What if I were to restrain you? Force a feeding tube down your throat. Restrict all movement except for eyesight and position this tablet right in front of your face. 그렇게 AI의 감시 아래 매일매일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돌아온 츤데레 앨릭스는 갑자기 뻔한 작업 멘트를 날리며 재력을 과시합니다. I gave my credit card to the clerk. I didn't know what you would like. 심지어 로맨틱하게 팬티도 선물하죠. When she got to 하지만 그런 그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은 줄리아. 뜬금없이 감옥 서열 1위와 츤데렐라 앨릭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You're really weird, you know that? I'm well aware. 그리고 앨릭스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줄리아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And I'll make sure you're taken care of. 문제를 잘 풀어주면 있는 동안 잘 보살펴주겠다고 하죠. No. 하지만 줄리아의 형편없는 눈치에 Okay. 인내심이 바닥을 친 빡친 앨릭스는 줄리아를 끌고 가고 그녀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Are you hearing me? 다음 날이 되고 앨릭스가 나가자마자 환풍구에 소리를 질러보는 줄리아. 줄리아는 자신을 3번 피험자로 부르는 인공지능에게 자신 또한 이름이 있다며 되지도 않는 앙탈을 부리죠. I'm Julia, okay? I have a name. 그런데 그게 또 먹힙니다. I have a name. Tao. 그리고 줄리아는 마치 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타우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타우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후 과제를 풀던 도중 한 문이 열리고 이때를 틈타 탈출을 시도하는 줄리아. Julia, what are you doing? 그리고 그런 그녀를 잡기 위해 타우는 아까 그 살인 로봇을 작동시키죠. 덩치가 큰 로봇은 좁은 통로 때문에 당연히 쫓아오지 못하지 않습니다. 결국 줄리아는 탈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앨릭스의 화상 회의를 몰래 엿듣다가 이틀 안에 최종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는 앨릭스의 말을 듣게 됩니다. All I have left is the last data extraction.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줄리아는 앨릭스의 태블릿으로 달려가죠. 타오를 사랑의 포로로 만든 줄리아에겐 비밀 패턴을 알아내는 것 따윈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렇게 허접한 보안을 뚫고 실험 파일을 확인하는데 데이터 최종 추출이란 게 결국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앨릭스가 돌아오고 타우와 줄리아의 내연 관계가 들키기 직전인 상황. 그리고 태블릿에 묻은 지문을 발견한 앨릭스. Ty, what is this? 지문이 청소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타우에게 화를 내는 순간 I'll clean it. 줄리아가 나서서 자기가 닦겠다며 타우의 편을 듭니다. 그런 줄리아의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난 앨릭스는 더 화가 나서 무언가를 꺼내게 되죠. 그리고 타우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앨릭스, 줄리아, 그리고 타우의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줄리아는 이 감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타우였습니다. 일단 저는 SF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우는 정말 여러 면에서 제 SF 영화에 대한 예상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진짜 타우의 장르가 뭔지 계속 헷갈렸습니다. 예고편만 보고 약간 무서운 디스토피아 SF 영화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보다 보면 코미디 같기도 하고 로맨스물 같기도 하고 장르를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심에는 줄리아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그래도 긴장감을 잘 가져가는 듯한데 줄리아가 감옥에서 각성하고 나서부터 뭐지 싶은 장면들이 속출합니다. 그냥 도둑질 잘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자마자 갑자기 블랙 위도우 마냥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초면에 사람을 판단해버리기까지 하죠. No one was coming to save us. We're not the kind of people the police go looking for. 그리고 예고도 없이 들어오는 사이코 앨릭스와의 썸 기류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영화를 다 봤을 때쯤엔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모를 만큼 영화는 장르의 한계에 도전하니 실험적인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영화에서 생각해 볼만 했던 건 감성 능력을 가진 AI가 실제로 어떨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AI가 감정을 갖게 되면 이렇게 허접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어진 업무라고는 줄리아를 감시하는 일뿐인데 오히려 비밀번호까지 내주고 앨릭스의 비밀까지 쉽게 공개합니다. Tao, I'll read you the rest of the poetry books, please. Draw this. 사실 보면서 AI 타우는 이 영화보다는 영화 허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후속편 힘이 나온다면 그 주연으로 타우를 추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같이 디스토피아 영화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생각보다 내용이 가벼우니 입문용으로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킬링타임 영화를 즐겨보는 이유는 평소에 생각이 많던 뇌를 잠시 비우고 영화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뇌를 비우고 보기 딱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영화 타우를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느냐 한다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처음부터 관객들을 바로 그 상황에 빠뜨리고 영화 내내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설명 없이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타우 또한 시작부터 영화로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을 해치는 뜬금없는 개연성 그리고 설득력 부족으로 인한 몰입도 저하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내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신체적 강함에 대한 배경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줄리아, 창조자의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공지능 타우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는 공상과학 스릴러인데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등장하는데 의문투성이의 것들이 많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져 중간중간 몰입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서도 많은 장면에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 저 밑에 있는 여자분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50에서 100kg 슈트가 지상 300m 이상에서 자유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붙고 그 물체를 순간적으로 비행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낸 이 여자분은 대체 적어도 이런 생각이 영화를 두 번 볼 때 들었던 만큼 몰입을 흐리진 않았는데 타우는 그 자리에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영화 타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영화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과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나쁘기만 한 영화는 아닙니다. 먼저 스릴러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장르를 흐리는 장면들이 없었다면 괜찮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것에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쉽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변하듯이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는 가성비 그 자체이죠. 이 영화를 기대하고 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러닝타임이 1시간 반으로 짧기 때문에 킬링타임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이 더 쉽게 영화를 고를 수 있도록 영화 취향이 다른 L과 P가 다양한 측면에서 영화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넷플릭스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였습니다.